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복무 요원들을 위해서 소통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최선미 강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소통에 어려움을 또 겪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또 다른 세대들과 많이 함께 일을 해야 되고 또 사회생활이 처음이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소통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또 민원인들을 많이 만나야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세대와 대화 잘 통하시나요? 네. 거의 이제 저희 사회복무 요원 하시는 분들은 우리 MZ 세대, 소위 MZ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대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다른 세대와 통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죠. 저희가 이제 세대별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번 지어 보면요. 네. 베이비붐 세대, 우리 이제 어머님, 아버님 세대죠. 그래서 1950 년부터 64 년까지 한 28.9% 정도의 인구가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시대를 사시던 이렇게 분들. 그다음 X 세대는 1965 년부터 1979 년. 그래서 이때 이제 디지털이 뭔가 조금씩 생겨나서 조금씩 이제 컴퓨터가 나오고 이럴 시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이주민 세대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 지금 1980 년부터 94 년까지 한 42 살부터 한 16 살까지 이 밀레니얼 세대가 엄청 42 살부터 한 20대 정도까지, 20대 중반까지가 밀레니얼 세대고요. 이 디지털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이제 점점 접하는 그런 시대죠. 자, Z세대. 이제 여기가 한 16살부터 시작해서 15년 정도, 그러니까 한 25에서 한 30 정도까지가 Z세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데요. 8.9%를 차지합니다. 자, 저희가 얘기하는 이 MZ 세대는요, 이 1980년도생부터 2009년생까지, 그러니까 16살 정도부터 42살, 43살 정도까지인데, 이 범위가 너무 큽니다. 이 MZ 세대 안에서도 세대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자, 그리고 알파 세대, 완전 신흥 세력이죠. 그래서 이들은 2010년부터 2024년 4년에 태어난 이렇게 기계와 일방적인 소통을 하는 이런 그런 세대입니다. 알파 세대와 Z 세대도 또 차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세대의 차이를 보면 또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부모님들을 되게 권위적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면 Z세대, 알파 세대는 부모님을 되게 친구처럼 생각하는 이런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별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근데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효율적으로 협업을 하고 우리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많은 민원인을 만나고 해야 하는데 이런 세대의 차이도 이런 소통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디지털 네이티브, 뭐 디지털 뭐 유목민 이런 시대인데 어떤 아날로그적인 이런 시대의 사고와 그리고 유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런 문화들이 부딪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간의 소통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이 시대의 특징을 이해하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그 세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X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렵게, X세대가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는 아주 어렵게 살아온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근검, 성실, 그리고 절약 이런 부분들을 매우 강조하는 세대이고요. 그리고 점점 갈수록 어떤 개인의 부분이 중요해지는 그런 세대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렇게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실제로 사회에 나와 봤더니 우리가 그리던 그런 뭔가 아주 막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던 건 거죠. 딱 나와 보니까 현실은 진짜 월급은 많지 않은데 집값은 너무 올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를 엄청 고민하는 그런 세대가 바로 이 MZ 세대 그리고 Z 세대, 알파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이런 사회의 장벽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엄청 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MZ 세대가 점점 더 이렇게 개인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네 우리가 인제 세대가 다른 분들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잘 이해하지 못하시고 또는 네 존경받기를 원하는 이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MZ 세대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 세대를 바라봐야 할까? 또 반대로 네 MZ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우리가 이 세대의 차이를 어떻게 유연하게 잘 융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강의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네 이건 완전 소통의 기본이긴 한데요. 네 너 중심 대화보다는 네 나 중심 대화를 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대화가 부드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어른들 얘기하시죠. "네가 늦게 들어와서 혼나는 거야." 자 그러면 나 중심 대화로 바꾸시면 "나는 너가 늦게 들어오면 걱정돼." 이렇게 나의 생각과 나의 그 감정과 나의 느낌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얘기하죠. "넌 그 말투가 문제야. 말투 고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나 중심 대화로 "아 나는 그런 말투를 들으면 너무 서운해. 그래서 말투를 좀 부드럽게 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네 뭐 세대 간의 차이와 관계없이 네 이렇게 나 중심으로 대화를 해 주시면 나 메시지라고 하죠. 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그쪽은 매번 약속에 늦네요." 이것보다는 네 "약속에 늦으면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 전달법 3 요소를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자 네가 무엇을 하면 영향, 어떤 이유 때문에 감정, 나는 뭐뭐라고 느낀다. 너가 이렇게 소리 네 그쪽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면 네 제가 처음 이렇게 근무하는 입장인데 잘 모르고 하는데 제가 좀 마음에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조금만 네 친절하게 조심스럽게 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뭐 화가 난 민원인을 대상으로 네 이렇게 차근차근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나 메시지를 통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연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어떤 부정적인 표현들을 긍정적으로 바꿔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도와드려요."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아 지금은 어렵지만 1 시간 뒤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자 자꾸 느리게 일하면 팀에 피해가 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것보다는 "아 일하는 방식을 바꾸면 빨리 끝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게임 좀 그만하고 얼른 숙제부터 해라." 이것보다는 "숙제 먼저 끝내고 게임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네 훨씬 더 부드러운 대화가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에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요. 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네 이런 여러 세대 간, 젠더 간 많은 이 다른 것 가운데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마음으로 존중하는 태도. 사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이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고 있다면 네 존중이 여기는 말이 나오기 마련이죠. 자 마지막으로 네 갈등 방지입니다. 이렇게 여러 차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쪼끔 더 방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잘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자 여러분 네 이런 세대 차이 뭐 성별 차이 등등등 이런 차이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네 우선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갈등 상황에서 지혜롭게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